오늘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떠한 성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반대로 어떠한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오직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몫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잘한 점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행정가로서의 강력하고 압도적인 추진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동안 단순히 결정을 미루거나 복잡한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빠르고 과감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탁월한 행정 스타일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방식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역동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일하는 행정가라는 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공공, 산후조리 정책 등은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로서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젊은 세대와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는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도 비상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속한 정책 집행은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었고 이재명이라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매우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항상 존재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속도와 결단이다라는 그의 분명한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들은 일 잘하는 행정가, 추진력 있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 굳건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하며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둘째,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많은 정치인들이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를 과감하게 대중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그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이 개념을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 그리고 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정치인이 쉽게 말하기를 꺼려했던 불편하고 민감한 주제들을 직설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은 기존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민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계층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셋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한 메시지 전달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에 남는 매우 인상적이고 흡인력 있는 화법을 가진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명확하고 간결하며 때로는 숨김없는 감정을 담아 직설적인 표현으로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탁월한 언어 능력은 그의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복잡한 정치 현안이나 어려운 정책 내용을 일반 대중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항상 꼽혀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화법과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원하고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소 거칠거나 극단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그가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메시지 전달력은 그의 정치적 자산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정치 인생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등 여러 의혹과 사건에 장기간 연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은 그의 정치 인생에 끊임없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에게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안들 중 일부는 현재도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현재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 논쟁이 불거지며 관련 재판들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연기된 상황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단순히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한 법률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 관련 재판의 공판을 전격적으로 연기하였고 그 결과 5가지 재판 모두가 정지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여전히 의혹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캠프 출신 로비스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로비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한 정치인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법 리스크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정치인의 본질적인 역할인 국정 운영과 민생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개인적인 법률 문제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둘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답답한 현실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매력으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 진영이나 정치적 중도층에게는 매우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그의 중요한 비판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종종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정치적 정면 충돌을 마다하지 않으며 타협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 운영과 협치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국정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그리고 합리적인 타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스타일은 때때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진영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통합과 화합보다는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국민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판점이 됩니다. 셋째, 리더십에 대한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결단력 있는 리더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독단적인 리더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항상 공존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강력한 추진력과 빠른 의사결정 능력은 특정 위기 상황이나 긴급한 사안에서는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정책 집행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그가 행정가로서 보여준 가장 강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는 독단적인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조직을 하나로 묶어 이끌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유연성이 부족한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거나 내부 및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리더의 강한 개성이 때로는 조직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엇갈린 평가의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양면성은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 능력이 검증된 탁월한 행정가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동안 보여준 뛰어난 행정 능력과 강력한 정책, 추진력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만의 독특하고 흡입력 있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력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비판을 동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정치 인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는 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다소 대립적인 정치 스타일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진영 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때로는 독단적으로 비춰지며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의 정책적 지향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향했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때때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다고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 그 안에 내재된 한계를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한국 정치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사례 연구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전에 그가 걸어온 길, 그가 취한 행동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들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현상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작은 기준이나마 제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때에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사실에 근거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